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질문이 왔네요. 질문이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우선 유튜브로 자주 올라오는 걸 보아 질문 게시판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못 찾은 관계로 이메일로 연락드린 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메일로 받고 유튜브 댓글이나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블로그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 안부글 뭐 그런 거 그냥 물어보시면은 딱히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답변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따로 이제 카페 같은 거를 카페가 있긴 하거든요. 팀노바 카페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먼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4년제 대학교에 복수전공으로 컴퓨터공학과를 재학, 현재 3학년 2학기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컴퓨터공학 복수전공을 3학년 때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 1학기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초과목인 수학과목에만 매달리다가 어영부영 끝나버렸습니다. 수학이 중요하긴 한데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좀 뒤에요. 나중에 이제 코어를 볼 땐 수학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너무 수학에 집착하는 거는 그냥 수학자가 되세요. 그러면 커리큘럼 교수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절대 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교수를 비하하면은 이제 권위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우리 교수님을 까지 마세요. 되게 훌륭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대학 나왔고요. 이제 기계행 팀장님도 대학원을 나오셨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를 많이 접해봤습니다. 교수를 한두 번 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배웠습니다.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현업 충분히 해봤고요. 학생들 많이 가르쳐봤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지도법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커리큘럼에 문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현업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를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학을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취업입니다. 연구자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거라면 저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모두 석사나 박사, 이런 박사가 된다든지 이런 걸 지향하진 않습니다. 학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수학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좀 더 코어적인 기술, 근본적인 기술에 집중을 할 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학 지금 어때요? 저 게임공학과 다녔을 때 배운 수학만 해도요, 이산수학, 대학수학, 게임수학 최소 이거 3개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과목이 1, 2로 나뉘고 그러죠. 그러면은 사실 코딩 못하는 애들 존나게 많은데 수학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중고 때 수학을 다 배우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학자 전문 양성 코스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년을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온 애들이 개발을 잘하면 땡큐인데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확률로 개발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결과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교수의 이제 권위주의에 물드신 분들은 뭐 다른 의견을 주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전 기초 과목 이런 케이스 안 좋아해요. 수학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거 잘못됐어요. 개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수들 중에 보통 전교수들이 주로 이제 맞는 강의의 그 과목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특정 플랫폼에 좀 집중해서 좀 고퀄리티로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업에서 좀 데려와서 강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수들이 하는 건 자료구조, 그냥 클래식이죠. 클래식. 그냥 잘 바뀌지도 않고 그런 과목들 주로 하죠. C 언어, 클래식, 자료구조 기초, 막 이런 거. 또 뭐 있어? 알고리즘 기초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고 그냥 컴퓨터 이론 이런 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계속하고 그냥 자기 연구하고 자기 연구실 뭐 그쪽 보고 자기 특정 장르 한쪽에 보통 한쪽 분야에 좀 특정이 돼 있거든요.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이. 그래서 자기 그 연구실 하는 거나 관심 있지. 실제로 이제 저는 학부생들한테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커리큘럼 설계부터 빠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들 1학년 때 수강하는 C언어 과목을 이번 학기에 처음 수강을 했습니다. 따로 교재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수업에서 배우는 낮은 난이도의 코딩은 가능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낮은 수준, 포인터나 구조체의 개념이 잡혀있지 않는 수준의 실력인 상태로 3학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방학 계획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5주 과정에 국비 교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고민은 여기부터입니다. 3학년 2학기 약 3년을 배웠는데
복수 전공이면 사실상 거의 1년 정도 배운 건가? 한 1년 정도 배웠는데도 안 되죠. 팀노바 학생들 1년 정도 했을 때는 날라다니죠. 지금 서버랑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죠. 그리고 그때 이미 1년도 안 된 시점에 3000대 중반으로 간 친구 되게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지금보다는 길진 않았거든요. 수업이. 예전에는 더 짧았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1년 이상의 그런 수업을 학원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익숙치 않던 시절이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퀄리티냐 아니면은 학생들의 어떤 그 니즈를 맞춰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1기나 2기 때는 좀 학생들의 니즈,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준의 레벨의 이제 그런 수업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3기 오면서 그 시도를 하면서 이제 수강 기간은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더 엄청나게 회사를 골라서 가죠. 그러니까 연봉은 비슷하게 가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시나리오가 완전 달라요. 엄청 골라가요. 지금 수료자들은 엄청 좋은 조건으로 엄청 골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뭐 어떻게 갔었지? 그때는 이제 막 그 연봉에 맞춰주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냥 이렇게 거슬리는 게 없으면 이제 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 회사의 투자 상황부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내가 여기서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기술적 발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업무 그리고 나의 장비 지원 여부 뭐 그런 것까지 좀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붙어요. 보통 이제 팀노바에서 지금 수료할 때 제일 못하는 수준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못하는 수준의 친구들이 6개나 7개를 보통 면접을 일주일에 많이 볼 땐 13개, 뭐 15개씩 뭐 면접제가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6, 7개 절반 이상은 붙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붙고 나머지도 사실상 붙어도 그러니까 아예 떨어지는 비율은 한 10%에서 20% 정도? 20% 정도가 아예 떨어지는 거고 한 10%나 20, 그 중에서 또 뭐 10%, 그러니까 나머지 10%, 20%니까 한 3, 40% 정도는 보통은 이제 연봉이 안 맞거나, 그래서 사실상 연봉을 좀 낮춰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아까 오퍼를 주는데 연봉 좀 조정 가능하냐, 이런 곳이 꽤 있고요. 그리고 연봉 맞춰줄 테니까 당신 너무 마음에 든다. 바로 우리랑 일하자 라고 하는 곳이 10곳이 있으면 한 3곳 정도, 3, 4곳.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못하는데.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제가 수업할 때부터 막 그래요. 수업할 때부터 엄청 그냥 막 제가 예뻐하는 애들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파트장 중에는 용남 파트장. 요런 친구들. 그러니까 똘똘해요. 똘똘하고 말도 너무 잘 들어. 그래서 제가 할 때도 참 의지가 많이 되던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도 있고, 용남 파트장은 너무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스카우트 제의를 했죠. 가장, 되게 말도 잘 듣고 그런 친구들. 그리고 또, 많아요. 천명이도 있고, 뭐, 인섭이도 있고, 아직 진짜 달라요. 수업 태도가 너무 달라요. 건용이도 있고, 현준이도 있고, 또 누구 있을까?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하나 하면 서운해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지금 당장 떠오르는 몇 명만 그냥 얘기해봤는데 나래도 있고 나래 같은 애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애들이 보통 이제 연봉이고 회사 엄청 골라가죠. 그런 애들은 장난 아니에요. 10개 보면은 한 8개는 거의 다 붙어요. 되게 연봉도 더 높여주겠다, 웃돈 주겠다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봉 조율이 가능할까요?도 잘 안 물어봐요.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이트 서비스 회사에서 되게 많이 오퍼 받아요. 그런 애들은. 회사명을 공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방학계획은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5주과정의 국비교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고민은 여기부터입니다. 4학년 1학기가 되면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수준을 생각해봤을 때 누군가와 팀을 짜고 개발을 한다 해도 발목만 잡을 뿐일 것 같습니다. 또한 3, 4학년들이 듣는 수업을 듣다 보니 이론 과목은 그렇다 쳐도 실습이 있는 과목은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받아주신다면 팀노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팀노바 채널의 유튜브 영상은 몇 가지 봤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팀노바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셔서 생각을 해봤지만 수강료를 부모님에게 손 벌려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교 등록금과 학원 등 수강료를 한 번에 부탁드리기가 어렵고 더 이상의 주제는 없는 수업을 듣기가 싫어서 공부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노프 팀장님께서 저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메일을 사실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더 있는데 이제 메일을
잘리신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열게요. 열고서 다시 당기겠습니다. 얍. 네, 적다 보니 결론이 빠졌네요. 최종적인 질문은 팀노바 수료하고 학교를 1년 마저 다니고서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학점을 챙기면. 나 학점 제발 안 챙겼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팀노바 수료를 하고 학교를 1년 마저 다니고서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학교마다 제도가 다를 수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회사 병행이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겠죠. 대학교니까. 지금 광근 팀원이 동국대 법학과인데,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회사에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3학년인데도 다니고 있어요. 실력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실력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줬냐면, 아무튼 일주일에 3일은 재택근무. 그래서 뭐 학교 다니면서 수업 막 대충 듣고, 그러면서 내가 코딩할 거 다 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이틀은 출근, 자기가 이제 이틀은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학점 3일로 모으니까 그렇게 몰아서 하고 이제 이틀 정도만 이제 출근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3천대, 아마 3천대 후반이었나 3천대 중반이었나 연봉이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전공자고 여기서 한 1년 한 2개월 배운 친구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돈도 벌고 경력도 쌓이고 학교도 같이 병행을 하니 되게 좋은데, 근데 이런 조건은 보통 안 해주죠. 건방지죠, 신입이 그러면. 근데 건방짐을 이길 정도로 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건방짐보다, 그쪽이 생각하는 건방짐보다 더 잘하면 돼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조율을 하죠. 이 정도 되는 개발자 애들이면 이걸 배려를 해줘도 되겠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진짜 좋은 회사를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진짜 괜찮은 회사들은 원격 근무도 많이 하고요. 중소기업이라고 다 빠았고 다 이제 막 꼰대들이랑 막 이렇게 일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되게 생각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젊은 사람이라고 할게요. 젊다고 젊은 꼰대도 많아가지고 요새 그지같은 새끼들 많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회사 많아요. 정말 재택이나 이런 출퇴근에 대해서 유연한다든지 아니면 배려가 되게 많다든지 아무튼 되게 괜찮은 회사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원격 근무도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그거는 이제 저랑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나중에 응용 2단계 올라오시면 취업 컨설팅 할 때 다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무난할 거라 생각해요. 요즘 올라오는 친구들이 시간이 기수가 길어질수록 이제 팀노바에 좀 이제 열광하는 분들, 그리고 팀노바의 어떤 철학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올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마음 준비나 이런 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더 좋습니다. 3기보다 4기가 잘하고요. 1기보다 2기가 잘하고, 2기보다 3기가 잘하고, 3기보다 4기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4기보다 5기가 더 잘하겠죠. 근데 엄청 잘해요. 지금 수준도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 기간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 아예 없다니까. 진짜 이게 오바가 아니에요. 오바가 아니고, 제가 지금 해외 기술 완전 지금 나오는 논문 같은 것도 막 보고 있고, 그 기술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막 보고 있거든요. 몇 개월 안 된 것들도 막 보고, 그게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논문이 시작이 됐고 이런 거 다 보고, 그리고 교육기관도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을 별로 비교하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저희 수준이랑 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쪽에 이제 유명하다는데 막 찾아봐도 졸작 수준이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드는 곳이 아예 없어요. 이게 약간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라서요. 그래서 괜히 자부심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너무 잘하는데 그 다음에 올수록 더 잘해질 거라 생각해서 되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점보다는 바로 일을 하시는 시나리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한데 사실 이게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왕이면 풀출근하는 사람도 좋아할 텐데, 그래서 마음가짐을 존나게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오셔야 돼요. 그 자신 없으면 오지 마세요. 그리고 2번, 다른 영상들에게 학점이 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학점이 3.5 정도인데 팀노바 수료 취업계를 1년 내고 취업계를 내면 학점이 2.5 정도 예상됩니다. 취직을 해버릴지. 그러니까 취직을 빨리 하라고요. 취직이 나아요. 왜냐면
일단은 틴노바 구직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틴노바 구직할 때요. 아, 이건 진짜 수료자들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냥 일단은 이력서에 학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몇 점이셨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그런 질문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요. 오버 하나도 안 하고. 아예 포지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입인데 이 정도 고연봉 받고 가는 애들은요, 애초에 경력자 포지션이고, 경력자들끼리 구직할 때는요, 학점을 아예 물어보지 않아요. 즉, 안 물어본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애들 중에 그나마 장점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학점이에요. 학점 제발 신경 쓰지 맙시다. 제발 그냥 실력만 코딩만 하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이건 진짜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개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알고리즘 문제를 한 100개를 풀었어. 그래서 뭐 알고리즘 모의 사이트에서 내가 여기서 랭킹이 뭐 10위권이야. 그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현업은. 그러니까 당신이 뭘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지션의 개발자가 필요한데 당신 이거 도움 될 수 있겠어? 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인 작품에 녹아드는 그 노하우나 테크닉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한 거지, 어떤 뭐 이런 것들, 내가 당신이 학점이 4.5점이 당신이 매우 코드를 잘 짤 거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 당신이 만든 작품이 이 정도 수준이니 당신이 여기 오면 일을 잘하겠다가 훨씬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게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현업을 너무 모르고, 그리고 무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되게 잘된 사람들 보면 보통 막 석사나 뭐 이렇게 박사학위나 만약 해외에서 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가 기본적으로 어느 이상이 되는 애들이 주로, 이제 애들이라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개발자다 막 이러면서 개발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또는 뭐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프로필을 딱 보면 나랑 괴리감이 딱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딱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개발자들이죠.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서로 막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그런 글들은 되게 우울한 글들이 많죠.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국의 현재 현실, 그리고 학력 우월주의밖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살아온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답답한 이제 틀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꼰대들이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게 정답이라 생각하고 강요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온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개발업계 막 개쓰레기고 고생만 지질하게 하고 야근 존나게 많이 하고 그냥 쓰레기 같은 업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선배한테 물어봤었는데, 그 자식 나중에 개발자로 만들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배가 미쳤냐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 회사 되게 안 좋은 회사였어요. 되게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그랬더니 미쳤냐고,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막 의사 같은 전문직을 시키려고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직업에 프라이드도 없고 존나 못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박봉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디파인을 한다고요. 그래서 현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디파인을 합니다. 현업 개발자라고 해서 현업 개발자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시장 구조를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포지션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괜히 사기적인 게 아닌 게, 일단은 취업 컨설팅도 되게 많이 해봤고, 현업에서 돈도 잘 버는 개발자, 억대 연봉이면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프리랜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었고, 지금 심지어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도 14년을 해요. 그래서 개발도 14년 차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이렇게 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스펙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개발했죠. 24년 정도 개발을 하면서 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식견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좀 답답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어떤 연봉을 받고 싶다,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큰 부분에서는 제가 다 설계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아니까. 그리고 오래 했잖아요. 근데 오래 한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센스가 또 좋아야죠. 그래서 저는 제 실력을 제가 제 학력이나 어떤 이런 걸로 증명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저는 결과로 말하는 게 되게 익숙해서 제가 처음에 팀노바는 결과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게 되게 오래됐어요. 이런 프레임이. 저는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팀노바는 결과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모든 개발자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력이 좋은 저한테 배우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학점 안 중요하다. 제발 저한테 꼭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제발. 학점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향점이 하이엔드 개발자 지향한다면 학점 관리나 하는 꼴을 못 봤어. 심지어 그리고 개발 되게, 제가 옛날에 20살 때 과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걔도 되게 오래 했던 친구였는데, 개발 잘하는 애들일수록 학점 관리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그냥 학교에 있는 동안 엄청나게 많이 뭐 이렇게 자꾸 와요. 외부에서 잘하니까 소문 막 나고. 그러니까 저 믿어보세요. 2점이 나오든 학교 졸업만 하면 돼. 졸업도 솔직히 좀 늦어도 돼. 상관없어요. 저 33살에 졸업한 도 많이 봤어요. 그 사람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33살인가 막 졸업하는데 그때 이미 억대 연봉이 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질질 끌면서 졸업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이 봤어 나는. 되게 잘해요. 돈 되게 잘 벌어 지금도. 개발자들은 돈 되게 잘 버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막 이렇게 많이 못 벌고, 구피지원이나 뭐 이렇게 그지 같은 사업자들도 많고 그렇지만, 하이엔드 개발자들은 완전 잘 살아요. 멋있게 살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 22살짜리인가 23살짜리인데 이렇게 막 갑자기 몰디브로 간대요. 몰디브를 왜 가?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근데 CTO야. 근데 개발 되게 잘해요. 그래서 거기서 원격으로 자기 할 일 금방 하고 몰디브에서 노는 거야. 억대 연봉인데 이거를 제가 취업시킨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간대요. 그런 건 저는 실제로 거의 못 봤지만, 근데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진짜 어린데도 CTO인 친구들 되게 많아요. 막 20대 초반인데. 그런 애들 보면 10대 때부터 다 한 애들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망한 거 같죠? 난 늦게 시작했으니까. 꼭 그러지도 않아요. 30대 때 그렇게 살면 되지. 이미 돈 잘 벌고 막 건물주인 사람들 꽤 있어요. 내 주변에만 최소 10억 이상 번 애가 지금 30대 초반인데도 꽤 돼요. 내가 손꼽는 애가 한 6, 7명? 저보다 어려요 다. 있어요 그런 애들. 다 뻥 같죠? 난 수업 시간에 내가 다 보여주거든. 얘가 누구고 얘 얼마 벌었고 대략 수익이 예상되는 게 이 정도인데, 이런 얘기 다 해줍니다 저는. 제가 괜히 이제 그 수료자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막 뻥 안 치거든요. 진짜 실제 현실을 보라고.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네. 미안해요. 3번 추가적인 질문으로 팀노바 교육기간이 요즘 1년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료자 중에 1년 이내 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1년 4개월 이후 수료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봅시다. 보통 이제 1년 4개월 넘어가는 친구들이요 한 30% 내외, 보통 70% 정도는 1년 4개월 전에 수료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심플했는데 제가 말이 많았네요. 좀 이렇게 이런 친구들 보면 좀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저 학교 다닐 때 왜 이런 이제 메일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 제가 좀 이런 분들이 제 20살 때 저 학교 다닐 때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개발 시작했을 때 좀 막막할 때 너무 이제 이런 그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정보를 그려주는 것부터가 애초에 엄청나게 도움을 드리는 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누가 이걸 그려줘요? 이 업계 오려면. 사실 그려준 사람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시작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난 뒤부턴 이런 거를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적극적으로 주시면 좀 도움 줄 만한 정보들 많고, 보통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알려줘야 되나 이런 게 잘 안 떠올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만 물어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팀노바의 어떤 수료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그런 노하우적인 부분까지는 못 알려드리겠지만, 큰 카테고리에서는 문제 없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획 세우는데 꼭 이런 거 힘드시면 어디 도와줄 사람 없으면 저한테 하시면, 제가 그냥 일개 그냥 유튜브 그냥 하는 사람, 그냥 뭐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 사업자라서 대충 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제 인생이라 생각하고 저 진중하게 할 거니까 다 물어보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고, 같은 고민 있는 친구들 같이 이거 열심히 보셔가지고 같이 잘 되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